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 오세라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스피는 1920선까지 추락했고 코스닥도 석 달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계 경제 둔화 리스크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난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급락이 또 나올지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지 저희 생생주도주톡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니,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 안 좋아서. 좋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어떻게 어떤 걸 하셔서 그렇게 좋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추천했던 게 네. 하나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는데 하나는 연상을 갔어요. 어머. 그래서 좋았어요. 하. 왜 비웃는 목소리야? 비웃는 목소리야. 네, 그리고 제이슨이 전문가님도 오늘 되게 좋은 소식 있다고 저 들은 것 같아요. 네, 참. 결혼해요? 소개팅해요? 아니. 여자는 뭐, 입고 산지 오래됐고요. 뭐, 요새 주식이 너무 어려워서. 네. 파생판 잠깐 기웃거리다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아이고. 네. 선물 매도로 좀 짭짤한 재미 좀 봤죠. 출구 신청하세요, 빨리 출구 신청. 네, 그리고 에이스 전문가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출구 신청하세요. 내 계절을 당신이 출구 신청하래. 에이스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뭐 그냥 뭐 방송 다니고 네, 여전히 바쁘셨구나. 네, 뭐 여전히 좀 바쁘고 말 자르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친구랑 싸웠나요? 싸우고 화해하고 무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어머, 네. 피곤하시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진짜. 결혼 준비하다가 막 헤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진짜 난 정말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희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누님도 네. 친누나도 결혼 준비하다 한번 헤어졌어요. 진짜 가능성 있어요. 알렉스 이건. 팀장님도 좀 위험해 보이시는데요. 저요? 저 여자친구 없으니까. 아직 결혼. 이거 위험하네요. 요 발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듣고 계시네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으니까. 저 진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콘의 걔 유민상이 장가가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만들까봐요. 윤민상도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아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있어요?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나요, 여자친구를? 아니요, 저는 윤민상 혹시 몰라요. 만나세요? 본인은 아니시죠? 저 아닙니다, 저는. 뚱뚱한 거 좋아요? 살 안 빼겠는데?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최강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헤럴드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헤럴드TV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naver.com/bmsstocku로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청취자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가슴 아픈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은 아니었고요. 3명 중에 요즘 잘 안 올리세요. 풍당하니까 안 올리기 시장이 싫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시장이 너무 시장이죠. 어려우니까 여기라도 써놓으세요. 근데 한 500개 올라오겠는데. 네, 카타나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특히 마음에 와 닿아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크루셜텍 SM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많은 분들이 요즘 SM 때문에 힘들어요. SM 오늘 또 나왔던데. 누구 결혼한다고? 아 그래요?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성민? 응. 뮤지컬 배우랑? 응. 그거는 뭐 기정사실 된 거고요. 아, 그 원래 있었어요? 연애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동도 어차피 결혼하니까. 아니 근데 12월로 날짜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괜찮아요. 그게 엄청 결혼한다고 해서 다 크게 오픈하는 주가는 것 크게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카타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 사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네, 글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다 30대 미혼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주식 한창 제일 많이 하는 한창 많이 나이죠. 하죠. 그렇죠. 근데 꼭 미혼을 강조하시네요. 미혼. 제가 크루셜텍하고 소개팅 한번 SM이 시켜드리지. 가장 비중이 많은데 둘 다 각각 20%를 넘습니다. 근데 손실이 심합니다. 크루셜텍은 13만 8,500원이 매수가이고 SM은 계속 떨어져서 물타기 중입니다만 이제 현금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SM 매수가는 3만 7천원입니다. 이 두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OCI, 파라다이스, 처바이오텍, 덕산, 하이메탈 다 다 손실 없네. 중인데 이건 별로 비중이 안 돼서 수익인 종목도 있는데 골프존, 제가 다니는 회사라 우리 사주로 뷰웍스 정도입니다. 기억스에 마지막에 다니나요 혹시? 아니요 골프존 다니신대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골프는 좋아요. 요새 좀 TV 광고. 서른인데 미혼에 우리 사주. 골프잖아요. 우리 사주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마지막에 출연진에 대한 질문이 유행인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알렉스 팀장님 혹시 예전에 리츠 캠프에서 김 팀장님 맞으신지 그때 참 많이 배웠는데 재무제표 강의 아직도 소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샘도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뭐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아닙니다. 이분 센스 있네. 네. 아닙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세라님 아침 방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항상 제 얘기는 맨 마지막 줄에 올라오네요. 오늘 제 얘기가 없네요. 칭찬과. 좋겠네요. 아 우리 둘은 얘기도 없어요. 그때 첫째 그거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사연을 지금까지 모아보니까 에이스 전문가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방송의 그 주인이 오세라시니까 오세라 당연히 한 번씩 꼭 있고. 그쵸. 제 사진을 걸고. 그리고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가 좀 더 많아요. 오세라님한테 하는 얘기 중에. 맞아요. 되게 이상한 얘기 영양법 많은데 그 얘기나 그냥 얘기 안 드리는 걸로 많이 삭제했어요. 되게.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손실 중이신 종목이 너무 많아요. 다 손실 중이니까 이건 뭐 일단 그 중에서 크루셜텍이랑 SM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다 알겠지만 지문식의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얘가 못 갔죠. 크루셜텍 때문에 당한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부품주 쪽에서 핫했단 말이에요. 크루셜텍이. 근데 네. 얘들이 실적 부분이나 공시 잘못했죠 예전에. 뭐 실적 누락분도 한번 있었고. 오, 겁나 잘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저희 꽤 많은 그쵸. 손실이 마음 아픈 기억. 저희 회원들하고 함께 크루셜텍하고 같이 떨어졌던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물론 손절치고 나왔는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본인만 손절한 거 사실 아니죠?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알겠죠. 지금 이것중에서도 이제 BTP라 그래갖고 그렇죠? 네. 바이오트랙 옵티컬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 그냥 기업 내용이나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부분이거든요. 기술력은 있는데 얘네가 사실 그 어디죠? 배가 쪽에다가만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네. 간간히 중국 관련 뉴스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애플이 인수한 데가 어디죠? 그 지문회사 어센텍? 네. 네, 어센텍 다음으로는 뭐 예전에 크루셜텍이다. 국내에는 그 대학만 크루셜텍밖에 없다라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 잡주됐어요. 크루셜텍 뉴스에서만 움직이고 네. 사실 저희가 추천했던 차라리
바이오 인식 관련해서 슈프렘하고 훨씬 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종목이라서 네. 크루셜텍은 손절해도 되겠네요. 아쉽지만 손절.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SM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M은 손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의미 없죠. 그냥 지금 4만 원대인가요? 거의 가격이 거의 4만 원대인데 이건 손절의 의미가 없고 SM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정도에 이탈하면 아니 근데 이탈해도 이건 못 팔아. 그러니까 손절하라 해도 못 할 거야 아마. 또 그냥 생각나. 들고 계셔야 돼 계속. SM인가요? SM 악재 터진 게 그때였나요? 2012년 11월? 네. 제가 방송을 했죠. 아. 첫 하한가가 나왔나요? 방송을 했습니다. 네. 되게 기억이 디테일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모든 기억은 2012년부터 시작해요. 모든 종목의 역사도 2012년부터예요. 2012년도에 SM 첫 하한가를 갔나. 오늘 이러다 말겠지. 방송 일정은 우리 알렉스 팀장님이 3일을 잡아주셨는데. 네. 아우. 네. 그 다음날도 하한가. 마지막 날도 하한가로 하면서 3일 내내 종목을 진입할 수 없었다는 슬픈 전설이. 근데 아무튼 SM 네. 악재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뭐 제시카 탈퇴 그다음에 성민 결혼.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지금 멤버들의 네. 지금 효력 뭐 정지 가처분 신청 요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밑에서 지금 뭐 빚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기획사도 이전을 원하는 뭐 다른 멤버들이 이제 그런 소송을 연달아 제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시카 하나둘씩 지금 사장님이 부재 한 틈을 타서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불만을 갖고 있던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악재가 좀 어떻게 터질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 효력이 많이 나오면 이게 하나의 또 사례가 돼서 이제 우르르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한번 걔가 해가지고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가 네.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SM 나쁘지 않은데 한번 네. 근데 저는 매번 드린 얘기지만 배신 때린 기업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하지는 않아요. 배신 때린 여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거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왜 저한테 물어보죠? 같은 건데 SM은 한번 배신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회원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손절 못해요. 손절 하라 그래도 못할 거니까 그냥 두고 계세요. 의미 없죠. 네, 그냥 홀딩. 네. 홀딩해서 3만 원 넘어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37,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잠시만요. 디테일하게 우리 차트 잘 보시는 우리 차트 잘 보시는 알렉스 팀장님. ACG 한번 이거요? 한번 SM 한번 아니 손을 막 이렇게 그어놓고 저한테 뭘? 월봉이고 옛날에 했던 월봉이고.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애 드리고 싶나요? 아니 37,000원이라면서요. 네. 들고 있어야죠. 그쵸. 뭐 SM도. 그러니까 뭐 그 댓글에는 막 이렇게 그러던데. SM이 나올 만한 악재가 정말 삼재인지 뭐 올해 다 터져 나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막 주가를 막 흔들어 놓는데 아까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센티멘탈 쪽을 먼저 건드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작용을 하는데 사실 실적 부분들이 만약에 돌아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잊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어느 한 멤버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 막 창출해내는 그런 그룹이라면은 사실 문제가 되지만 네. 사실 거의 떼그룹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SM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걔네가 인원을 되게 많이 해놓은 것들이 이거를 각각 분야를 해서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누구는 유닛 개념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한 명이 나가도 저는 그냥 연말까지는 한번 두고 가보시라고 싶은데 연말에 티켓도 있으니 콘서트도 많아요. SM타운. 네. 사실은 얘네 가장 큰 악재는 예전에 동방신기 개최 문제였는데 그 문제도 이제 멤버 3명이나 뛰쳐나가는데 일단은 되고 지금 멤버 둘이서도 지금 거의 도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방신기가 지금 SM의 가장 베스트 지금 해외부터 수익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방신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옛날에 동방신기 팬들이 제일 무서웠잖아요.
그쵸. 아무튼 뭐 크루셜텍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M은 4분기 그럼 실적까지 보면서 계속 좀 홀딩을 하시면서 실적 관련해서 앞으로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M은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 주제가 지금 오늘 코스피가 1920포인트까지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락이 어제 급락이 마지막이었는지 과연 1920포인트가 바닥이었는지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여기서 급락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요새 계속 뉴스를 보니까 뭐 낙폭 과대주를 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거나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업황이 좀 좋은 걸로 위주로 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텐데 과연 지금 담기에 좋은 낙폭 과대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주는 그 나중에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낙폭 과대주는 그러면은 이따가 종목 얘기할 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시황 일단 보기 위해서 1920포인트가 과연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에이스 전문가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작두 알렉스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가지고. 네, 1880. 너무 기대돼요. 네, 작두 작두 렉스. 근데 얘기 딱 맞잖아요. 아, 그래요? 1880. 제가 얘기죠. 1차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2차 지지는 1915 정도. 1880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그게 이제 마지막 3차. 아, 그래서 제가 이 레버리지를 1, 2, 3단계에 담으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1918. 3포인트. 3포인트 차이로 못 맞췄는데 3포인트 차이 못 맞춘 거는 그럼 내일 내려가겠죠. 맞췄다고 해줘야 15%는. 돼요. 맞췄다고 해줘야 돼요. 내일 매도가요. 내일 매도죠. 네, 맞췄다고 해줘야 되니까 1880까지 저는 열어놓고 본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1단계 담았고 2단계 담았으니까 3단계 1880을 담고 거기서 매트로 깨졌을 때는 손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단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직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셨나요? 오늘 수급 동향 봤죠? 보시면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초반에는 한 5,000개 정도 던졌죠. 초반에는 순매수였어요. 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살짝 페이크를 싹 쓰면서 특히 선물 쪽에서 우르르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주로 환매수를 어느 한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요 환매수 진행하는 부분을 보통 보고 우르르 환매수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한쪽만 환매수하고 끝난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얘기를 되죠. 환율인데 어차피 환율인데 환율의 달러 인덱스가 사실 이제 거의 9점 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80 정도에 딱 걸려서 최대로 많이 빠지면 최대로 많이 빠지면 한 1880 정도에 걸려서 돌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점 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각가지 물론 그 근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 너무 길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차피 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금통이 저 어떻게 돼 있죠? 며칠 날이죠? 내일이요. 내일이잖아요. 근데 그 금통위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근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아마 시장에서 실망감에 또 밀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실망감은 많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달에 안 내리면 다음 달에 뭐 내리겠지 하면서 약간 이어가는 면도 있고 분명히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물가거든요. 첫 번째가 물가인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통계치상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지. 실제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요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분명히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수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금통위원회 그 총재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금통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달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달러가 그 달러 인덱스 고점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880 정도에 돌아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 조금씩 담는 게 연말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딱 좋다. 근데 3차까지 내려갈 거면은 지금 담지 말고 한 1,900선 안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네. 공포는 분할로 담아라.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네요. 공포를 분할로 담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지금부터 그 전부터 좀 담아왔죠, 저희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담아왔고, 네, 마지막 선을 딱 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이슬리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좋지 않아요. 사실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핑크빛 전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하방 쪽으로 많이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사실은 하방 쪽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좀 어떤 장세가 좀 연출됐고 사실 오늘 뭐 많이 반등했던데 삼성전자.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살아있을 때는 선물도 괜찮았는데 네. 삼성전자 선물이 같이 밀렸거든요. 잠시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빠지면서 이 시장도 같이 밀렸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뭐 특히나 대형주들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 어떤 반등 여력들은 있는데 뭐 삼전이나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뭐 이런 SK텔레콤, 한전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분간 우리가 또 우리는 좋아하죠. 시장이 빠져도 종목이 좋으니까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종목 장세라고 하면 또다시 코스닥 위주로 종목들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밀었던 종목이 어디죠? 헬스케어, 바이오 맞죠? 네, 맞아요. 오늘 다 무더기 상한가 막 나왔어요. 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근데, 소형주가 월요일날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앞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소형주 잘 간다면서요. 월요일날 완전 피바다였어 이런 글도 있어요. 맞아요. 코스닥도 뭐 급락했던데. 그 종목 이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섹터를 잘 들으셔라. 섹터를 좀 되는데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방으로 정말 이거는 뭐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1900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한 뭐 1차 투매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아래 팀장님도 뭐 1880 뭐 마지노선 얘기했는데 일단은 1900 일단 1차 지지라인 붕괴된다고 하면은 뭐 공포를 분할로 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공포가 극대화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기관에서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근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ELS 같은 경우 낙인되는 게 지금 종목이 엄청 많았어요. 최근에 많았는데 낙인된 종목들이 많아서 낙인이 완전히 되면서 그 물량이 나온 것까지는 지금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낙인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수가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전에는 낙인 억지로 시키려고도 투매를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ELS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추정 60분에서 ELS 판매에 관해서 좀 나왔는데 네. 뭐 전 100% 동감합니다. 예전에 ELS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감하는데 그 ELS는 설계해놓고 낙인 억지로 시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죠? 그래야지 고객이 많이 손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하는 수익을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럼 그 수익이 다 누구 거냐? 그 판매한 기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천 쇼핑에 때려 맞을만 해요. 그런 거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ELS도 충분히 낙인 다 어느 정도 좀 시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다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낙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1880을 깨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바이 보험 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1880 깨고 1850까지 간다 그럼 전 다 손절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850 가면 안 사고 손절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미리 사놨기 때문에 손절해야죠. 50에서 손절하신다고요? 거기가 바닥일 수도 있을 텐데. 50에서 저는 그때 손절할 겁니다. 저는 50 손절은 칼같이 되면은 지키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손절은 하시는 무조건 거예요? 칼같이 지켜요. 모든 종목을? 네, 저는 모든 종목 손절 레버리지. 그날 손절하고 레버리지. 그날 다시 사면 되죠. 레버리지. 레버리지. 날짜만 바꾸면 되는 레버리지 거지. 1차, 2차, 3차로 담아놓은 거를 네. 그때 손절하겠다는 그때 거예요. 손절하고 그 물량을 그대로 더 많은 물량을 그날 다시 사기. 그러진 않습니다. 포트 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뭐 전 종목은 굳이 괜찮은 필요가 저희가 없잖아요.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장 그렇게 해서 저희 뭐 포트 중에 한 절반 이상 현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두 번째 얘기 중은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렸는데
오늘 뭐 뉴스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현대차. 어떤 거죠? 벨로스터 미국에서 판매 1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리긴 팔린다는 거예요. 현대차. 우리나라에선 참 인기 없는데. 네, 차 인기 없는 차인데 왜냐면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미국 예쁘지도 않고. 그거 좋아하는 여자분 계시더라고요. 벨로스터.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여자분 계시는데 꼭 여자를 위해서 차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그 안에 부품도 좀 많이 다르고 달라요. 근데 하지만 미국에서 좀 팔리고는 있으니까. 네. 현대차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악재도 많고 그랬지만 그 현대차는 그래도 판매는 되고 있다. 저 그래도 어쨌든 팔리긴 한다. 팔리긴 한다. 그래서 현대차를 그러면 좀 조금씩 나눠서 담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럼? 지수를 판단하기 현대차가 그래도 실적은 그러니까 저는 주식의 진리인 실적이라서 그러니까 네. 실적은 나오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야. 저 여기 다 현대차 타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 투자가 떠나겠죠. 하지만 수출은 더 잘 된다는 거. 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엄청나게 급락이 올 거다 그런 사람들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급등한다 그 V자 급등 얘기하는 사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에이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싹 해주세요. 정리라기보다는 사실 그래요. 1900은 한번 깨고 와야 반등을 줄 때도 좀. 아우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사실 왜냐면 다들 이제 1900 얘기를 하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충격 한 방이면 깼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 자리에.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가치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적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실적이 급성장하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밸류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밸류도 못 빠지면은 이제 빠졌다가 그 매력이 생기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그런 관점이 향후 뭐 한 1년 정도? 1년? 길게 2년? 뭔가 새로운 정말로 센세이션한 거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디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래요.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 안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점은 그거거든요. 저성장. 네. 대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한 4분기 연속인가? 계속 그 추정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고 그 실적 시즌마다 계속 뭐 그 실적의 눈높이가 뭐 시즌에 가까울수록 더 하향되고 있다. 이제 이거는 거의 지겨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대기업들이 정말로 뭐 장치 산업을 했던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아니어서 사실 정말로 아웃퍼포먼이나 아니면 수익을 내려면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를 진출을 하는 스토리가 있는 뭐 중국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그 성장성이 보이는 애들 그거에 시장이 더 열광을 했었던 거리 사실이고 네.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제가 최근에 그 피케티가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네. 그거 있잖아요. 책 700페이지짜 21세기 자본 책 쓰신 분이 우리나라 왔는데 제가 억지로 찾아가서 봤어요. 네. 어디서요? 연대에서 할 때. 네. 네, 억지로 찾아가서 봤는데 제가 열렬한 독자 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700페이지짜리 읽었어요? 진짜 읽었죠. 훌륭한데. 저는 그거를 지금 최근에 가끔 깜짝 오세라님이 곧 생일이잖아요. 제가 그걸 나중에 선물로 드릴게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근데 저는 그 책대로 그 에이스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성장은 끝났거든요.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좀 맞춰야지 레벨업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게 뭔가 이끌고 가는 성장주는 없다. 이제 향후 나타나기 좀 힘들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은 좀 디테일하게 밑에서 올라오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에 중점으로 좀 동감을 합니다. 내가 볼 땐 피켓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 책을 읽었다. 내가 연습할게. 봤다. 결론은 선물로 주겠다는 거지. 책을. 생일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일에 언제 그만하세요. 팀장님 화내요. 진짜인데? 12월 8일이요. 12월 8일. 네.
진짜 우리가 바래. 많은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청취자라던데.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확 떠올라서 한 얘기. 아, 맞아요. 그 네. 책의 그 가장 큰 키워드가 성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문제고, 홍콩 그 시위도 결국에는 중국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분배 결체가 극대화가 됐을 때 결국에는 혁명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700페이지짜리, 아, 진짜 그걸 읽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 참고로 나쁜 사마리안도 원서를 읽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뭐 정리를 해보면은 1900선을 한 번 더 깨고 3차 1880선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 같은 기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할 만한 종목들이 뭐 많지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해서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 종목들,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분배를 해서 담아라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압축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들을 좀 많이 준비해 오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에 손절이 나간 종목이 한 2종목 정도가 있었어요. 워낙 우리 일주일 동안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우리 수익률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해진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훌륭하죠, 코스닥이. 그렇죠. 그래도 근데 지수가 더 밀려서 네. 수익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벤치마크 지수에 대비해서는 더 비하면은 괜찮아요. 훌륭하죠. 네, 저희 S리그 클래식 수익률은 4.26%, 그리고 계좌 수익률은 18.29%입니다. 지금 S리그 클래식 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19.16%, 그리고 챌린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21.27% 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S리그 클래식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14.12%, 그리고 코스닥에서 S리그 챌린지가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16.23% 수익이 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도. 엄청 잘한 거죠. 네. 시장이 오히려 밀렸는데 20% 가까운 수익을 내다니. 그러게요.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익률은 좋은데, 저희 사실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종목들보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좀 자리를 많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립식품이 8월 13일에 편입이 됐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36.45%가 나고 있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9월 오늘 좀 3일 반등을 했어요. 편입이 돼서 10.62% 수익 중이고, 한국전력도 요즘 되게 좋습니다. 한국전력은 9.02% 오늘 좀 수익 밀렸네요. 중이고. 밀려서 좀 이런 건데. 네, 그리고 메디톡스 저번 시간에 어땠었죠, 메디톡스가? 웨이터스 좀 밀렸어요. 메디톡스 좀 밀렸죠? 밀렸고. 현재 7.14% 수익 나고 있고, 현대상사는 0.42%, 그리고 SK텔레콤이 마이너스 7.07%, 오늘 좀 밀렸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5.19%,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2.6%, 현대로템이 1.5%, 쿠쿠전자가 마이너스 7.94% 손실 중인데, 손절됐어요. 이거 10월 13일에. 다음은 10월 10일, 그리고 쿠쿠전자는 10월 13일에 저희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가 27만 원인데 손절은 아직 안 돼요. 아직 손절하지 않았고요. 챌린지 중에서는 코리아 서킷, 이거 저번에 안 뺐죠. 네. 코리아 서킷 8월 20일에 편입이 되는데, 앞에서요? 코리아서키트? 네, 이제 뺄 때 된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DJ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이거? 코리아서키트 그때 DJ박 전문가 종목 중에 KT 서버니 막 참 잘 가는데. 지금 잘 가요. 몇 달 후에. 그리고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18.27% 수익 중이고, 금호타이어가 마이너스 5.86% 손실 중인데, 손절가가 10,000원이었어요. 손절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인제약은 24.86% 수익 중이고, 로엔이 9.34%, 그리고 아이센스가 마이너스 1.57% 손실, 영원무역이 0.91% 손실,
원익 IPS가 마이너스 5.41% 손실. 이거 상한가 같다, 한가 맞고, 이거. 네. 버라이어티 했죠. MGS 테크는 마이너스 1.99% 손실, 코덱스 레버리지 마이너스 3.16% 손실인데요. 레버리지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두 종목이 손절이 나갔는데 클래식에서 여기서 SK텔레콤도 사실 손절이거든요, 이거 지금. 네. 저희가 네. 종가에 지금 손절 안 한 상태인데, 했는데 지금 표시가 지금 손절로 안 나왔는데, 27만 원 손절이기 때문에 손절입니다. 네, SK텔레콤까지 해서 세 종목 손절 나갔습니다. 이 외에 또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할 종목이 있을까요? 수익 실현할 종목이 있을까요? 수익 실현. 삼식품? 아유, 왜 그래? 호빵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호빵의 계절은 호빵까진 봐야죠. 겁나 견조해요, 이거. 저는 그 오스템 오늘 반등 나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현대항상 그나마 현대항상 좀 안 좋은 장에 버텨줘서 네. 다행인 것 같고 저는 뺀다면 네. LG 디스플레이? 아니 LG도 있어야 돼. LG 디스플레이. 계속 네. 괜찮았어요. 알지 디스플레이 안 돼요. 네. 따로 클래식에서 따로 빠질 건 없다고 보고 손절 나간 것만 채우면 될 것 같다고 봐요. 네. 네, 저도. 챌린지에서는 뺄 종목이 있을까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빼죠. 서킷. 코리아 서킷 빼죠. 코리아 서킷 빼고. 네.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유, 오래 버텼다. 금호 타이어? 네, 금호타이어. 나갔죠? 아직 아직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빼죠. 금호 타이어 빼죠. 금호 타이어가 챌린지에 있는 것도 웃기고 사실은. 한스바이오메드 이거 수익실 하나요? 그냥? 왜요? 한인제약 뭐 이런 것 중에? 그래요. 8.27%. 해요. 나 오늘 제약주 하나 들고 왔으니까 네. 다시. 그래요? 그럼 하나 빼는 게 그건 A정관님 뭐 선택을 하시죠. 뭐. 빼요? 어떤 한스바이오메드로 거? 뺄까요? 뭐야? 한스바이오메드야. 올해 묵힌 것부터 빼죠. 네. 한스바이오메드. 한인제약은 계속 보유하는 이거 거죠. 추도 괜찮던데 얘가 음. 그 저기 뭐냐 얘도 보톡스 쪽에 하나 뭐가 붙은 것 같던데. 한인제약이요? 네. 뭐 하나 붙었어요. 뉴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아이센스. 이거 뚫을 듯 못 아이센스 붙었대. 저는 홀딩해야 된다고. 아이센스 좀 바꿨으면 좋기도 했어, 저는 사실. 아이센스 꼭 아니요. 뷰옥스로 바꾸면 이거 아이센스가 하고 뷰옥스 사실 아이센스 보고 아이센스가 가서 그냥 있어야 돼. 나는 이쪽, 오늘 뷰옥스 올랐는데 의료장비 쪽에서 이런 치료제도 좋지만은, 인바디 어때, 인바디. 오늘 갖고 왔어요. 많이 올라지 인바디 않았어요? 인바디가 근데 인바디가 원래 그 전주에 그 에이스만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추천주였잖아요. 인바디에 무섭게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얘기하시죠 뭐.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바꿔야죠. 삼성전자 때문에. PSK로. 네, PSK를 바꾸시죠. PSK가 대장이에요. 네, PSK 바꿔야죠. PSK가 바로 대장이더라고요. 바꿀까요? 원익 IPS. 네, 네, 바꿔야 돼 저는 이거. 찬성해요. 예. 네. PSK로. 차트가 PSK는 나 간다 잡아봐라 이거고 아 원익은 너무 끼부리는 애예요. 왔다 갔다 하는 네, 너무 끼부려. MG스테크 어떨까요? 놔둬야 돼. 이렇게 이 시장에 이 정도면 정말 이건 칭찬해 줘야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종목이 클래식에서 3개, 챌린지에서 아이센스사 4개가 인바디 바꾸나요? 아이센스? 특이하긴 해요. 인바디. 맞아요. 인바디? 사실 인바디는 어제 못 잡았으면 솔직히 인바디 그 전주에 나갔을 때는 손절당했어요. 인바디 지금. 인바디, 네, 참, 이름도 좋잖아, 인바디. 인바디. 가 회사 이름이면서 기계 이름이잖아요, 사실. 네. 네. 헬스클럽 가면 다 하나씩은 다 있고. 시장 점유율 1인데, 해외 시장 얘기 툭 쳐주기만 하면 중국에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인바디 독점 공급 이런 거 터지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진짜 게임 끝이다. 어. 두근거린다. 좋네요. 두근거리게 하는 종목이다 정말. 자, 스토리를 한번 쓸게요. 중국에. 진짜 한번 터지면 중국이가 지금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죠? 여가에 대한 네. 니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헬스클럽들에서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있는데 자메이카 이런 거. 그럼 아이센스를 냅두고 차라리 인바디를 하나 더 넣죠. 아이센스 차라리 왜냐면 그러면 아이센스도 연 이틀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헬스케어라고 이제 같이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업태라든지 그런 트렌드에 맞는 거를 좀 골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치료제는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봤을 때는 치료보다는 사실 지금 트렌디한 종목들이 더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환인제하고 뭐 아이센스 그대로 두고 인바디를 그냥 추가로 챌린지에 넣는 걸로. 아이센스 빼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코리아 서킷 빠지니까 프랑스보다 빠지고. 네, 그럼 인바디 챌린지에 편입이 되는 건가요? 뭐지 에이스 영원이 들고 온 제약주는 뭔가요? 저요? 인바디 잔뜩 써놓으셨나요? 아니 인바디는 영어로 그냥 쓴 거고. 인바디 네. 동국제약이요. 동국제약. 예, 동국제약. 이거 정말 뭔 끼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약청청 혼자 가더라고요. 내가 한 이틀 전에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도 3% 올랐더라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더 이뻐요. 뚜르면 가는 주식이에요 정말 이거. 보진 않으니까. 절대 보진 않아. 아유 주봉으로 봤는데 이거 뚜르면 가겠더라고요. 근데 올봉도 이쁘네요. 다 이뻐요 이게 정말. 아이고 얘도 2년 열심히 겼네요. 기구 수급 딱 붙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장에. 거기다가 지금 주봉 딱 그 거래량이 딱 수렴되면서 딱 여기 거래량만 터지면 거래량만 터지면 여기서 끝인데. 동국제약 나왔고 또 종목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어요? 아 저요? 네. 저 하나는 효성 OMB. 효성 OMB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이장에 정말 안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농어바이오도 강하던데. 농어바이오는 약간 이제 잡주 필이 나는데. 네, 너무 잡주 필. 네, 효성 OMB는 견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번 물량이 출회되면은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거랑. 그다음에 겨울 관련해서 경동나비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쉽지는 않고요. 경동나비는 완전 철저한 기간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건자재 중에서 유일하게 수급이 좀 살아있는 삼목에스폼. 삼목에스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삼목에스폼 좋아요.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 종목이죠. 삼목에스폼이요? 수익 많이 나셨는데 이 전문가님. 아유 난 삼목에스폼으로 당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한번 그래 인정. 그래 여기서 밀당을 좀 한 종목이에요. 밀당 좀 많이 근데 그래서 밀당하지 말라고 한 상승하고 나서 지금 며칠 기고 나서 들고 온 거예요. 네. 엄청 많이 갖고 나왔네요. 아까 종목 좀 달라니까 꽉 쥐고 있지. 그랬나요? 인바디를 그렇게 꽉 쥐어주고. 나의 인바디를. 이 꽉 쥐어야지. 인바디가 좋더라고요. 인바디 좋죠. 사실 오늘 진짜 종가에 정말로 살까 말까 하다가 주도주톡에 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어떤 걸로? 삼목에스폼? 아니요 인바디. 인바디? 네. 인바디는 제 건가요? 그래요. 제 거 아니에요. 인바디. 제이슨 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인바디 일단 먼저 얘기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로엔이 있잖아요. 네. 로엔인데 엔터 쪽 SM 터지는데 어제 사실 제가 IH 클래스 종목을 좀 봤는데 네. 오늘 좀 뉴스로 인해서 오늘 한 10%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좀 이 드라마 쪽 컨텐츠 쪽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갖고 있는 자회사들도 그렇고 드라마 오늘 어떤 뉴스 있었나요? KBS하고 지금 아이언맨 계약 공급해서 아이언맨 재미가 너무 아이언맨은 재미가 없는데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지금 중화권 쪽에서 지금 또 되게 비싸게 팔렸다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연애세포라고 하는 이제 웹드라마. 네. 그러니까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미생 같은 뭐 그런 뭐 분류인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매체가 이제 TV가 아닌 인터넷에서 방영을 한다는 거죠. 웹을 통해서. 근데 전 세계 동시 상영이라는 메리트도 있고 거기에서 따른 뭐 파급 효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가 또 음원 쪽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 누구죠? 비스트? 네, 비스트도 있고 비도 있고 비도 있죠. 많잖아요. 지나. B는 지회사 100% 지회사를 여기다가 찡겨 놓은 거 같고 제가 회계 맞추려고 이 새끼 또. B는 별로예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좀 잡주스러워서 지금. 도전 정신, 챌린지. 왜냐면 거래량 봤을 때 주가랑 거래량 봤을 때 사기가 나올 수 있는 2,700원에 280만 주? 오늘 그 거래돼서 280만 주. 어제도 150만 주? 어제가 155만 주. 그제도 200만 주? 근데 그러니까 앞에 2만 원대라고 하면 10만 주대 거래인데. 그렇죠. 네. 10,000원대면 10만 주대. 그래서 뭐 클래식은 아니더라도 네. 챌린지야.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올라가고. 내가 뭐 올려야 된다고 했어 지금 내가 먼저. 나 참. 아무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골프전 저 좋게 보고 있어. 왜냐면
제가 네. 지금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골프 왜 하시려고요? 못 하시죠? 자전거? 추워서 맞다. 추워서 지금 시즌이 이제 끝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운동에 대한 시즌들이 이제 끝나고 있는데 인바디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실내 스포츠들이 이제 맞아요. 그런 추우니까 밖에서 시대가 못해서. 왔는데 골프존 같은 경우 요새 TV 막 광고나 이런 쪽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심혈을 좀 기울이더라고요. 그 골프존이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됐고 사실 저도 골프를 치진 않는데 스크린 골프는 골프존을 몇 번 가봤어요. 네.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요즘은 골프 그 스크린 골프가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해요. 풀파이브 뭐 이런 또 때 쪽도 많이 있고. 되게 오늘 여의도 쪽에 좀 있긴 한데 어떤 뭐 벙커도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잔디도 뭐 러프랑 이런 거 디테일하게 마련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가격은 뭐 비싸다고 하면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내기니까 뭐 하여튼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아까 삼리식품 호빵 얘기했듯이 네, 겨울 이런- 관련주로 볼 수 있다. 이런 실내 스포츠나 이런 트렌드를 그렇죠.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인바디 헬스클럽 그다음에 뭐 골프존 인바디랑 골프존 진짜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추우니까 안 나와 TV 보니까 IHQ 이런 다 트렌드가 맞는 종목들 네. 메가 트렌드 종목들 오랜만에 나왔죠 다 메가 겨울 트렌드 관련주네. 네. 10년 뒤에도 할 것 같아 저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종목을 갖고 왔는데 말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네. 이 정도 할게요 네, 알렉스 팀장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죠? 저는 골프랑 똑같아요. 네. 골프존. 골프는 갖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미리 사연을 봤잖아요. 보고 골프존 아까 봤었어요. 그리고 뭐 근데 골프존 아주 막 땡기진 않는데 그리고 그냥 종목 스타일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좀 약간 이분들이 좀 이제 트렌드인 거 하니까 저는 좀 설마 또 클래식 자고 있는 골프. LG 애들 막 데리고 오는 거 클래식 아니죠? 다시 SK 이노베이션을 SK 이노베이션이요. 이노베이션을 한 10% 뛰기 나쁘지 않죠. 10% 뛰기도 있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또 여기 정제마진이 오히려 유가 하락에서 정제마진이 좀 나오는 구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흑자로만 돌아선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는 상당히 싼 주가이기 때문에 물론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정제마진이 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좀 바뀐다고 하면은 확실히 싼 주가거든요. 주가는.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보면 하지 않나. 유가 빠지나요? 유가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유가가 상승해야 정제마진이 네. 높아지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구조는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아시아권 정유사들이 약간 수익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낫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어떤 거 뭐 있죠? 그거 말고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요. SK 배고파요. 이노베이션까지만. 저도 한 개 갖고 왔어요, 사실. 한전기술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전기술. 한국전력 갖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클래식에 있으니까 한전기술은 챌린지로. 한전 KPS? 아니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이요. 네. 이것도 요즘 장이 안 좋은데 안 밀리고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쁘지 그래서 않아요. 수급 좋네요. 예. 네, 뭐 딱히 별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이슈 있어요. 있죠. 예,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좋고 네. 그다음에 얘네 지방 이전하면서 법인세가 아마 내년에 50%에서 100%까지 감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자체도 한전 네. 자체도 법인세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모멘텀 있죠. 더군다나 시장이 빠지니까 방어주 성격 유틸리티 그렇죠. 접종 나쁘지 않아요. 한전기술 저는 갖고 왔습니다. 종목 되게 많이 나왔네요. 오늘 빠지는 것도 많은데. 사실 IHQ 하니까 생각난 종목이 하나 있긴 한데 배고파서. 네, 지금 8개. 배고파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만 투자자들을 들어볼게요. 위해서. 하나만 더. 아니 그냥 미디어 플렉스예요. 아, 이민호가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그쪽 옛날에 미스터 고 한번 중국 애들이랑 같이 한 적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팔면은 어마무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주가도 선반영하고 있긴 한데 얘는 움직이면 따버리니까. 미디어 플러스 무서워요. 미스터고 나오고 얘네가 은희도 했죠? 예. 은희도 얘네가 있잖아요. 사실 군도 기대감으로 싹 상승했다가 바로 제자리에 왔다가 지금 김래원이랑 저희 누구냐 이렇게 이민호에서 그 유아 감독이 말죽거리장사랑 그다음에 하나 또 뭐였죠? 그 조인성 나온 거 비열한 거리. 아, 네. 그다음에 이게 시리즈 3탄으로 이거 찍은 거거든요. 그 강남 땅 뭐 이러면서. 재밌겠다. 저기 뭐야 그 제목이 뭐죠, 그게? 강남 197 뭐예요? 아, 재밌겠다. 원래 강남 브루스인가 이거였는데 바뀌었어요. 197 뭐로. 근데 봐야겠네요. 그거 뭐냐 이거 저 미리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 뭐라 그러죠? 예고편이라고 그러나? 예고편? 봤는데 티저. 나쁘지 않더라. 티저 나쁘지 않더라고.
아무튼 기대감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종목 많이 나왔는데 일단 챌린지에서 클래식 올라갈 종목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영업력 같은 건 원래 되다 그래요. 영업력 정도 사이즈면 뭐. 네. 세 자립이나요 지금? 현재 지금 클래식이? 하나, 둘, 예전에 셋, 클래식 넷, PSK로 네 자립이죠. 이거는 원희가 IPS가 PSK로 바뀌어서 영업무역까지 올리면 5자립입니다. 영업력 올려도 5자리에요? 네. 그래요? 어디가요? 일단 이제 클래식 먼저 클래식 빨리 먼저 끝내죠. 채우죠. 클래식 먼저 빨리.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이제 올릴 종목들 저희 클래식이 세 자립이죠 지금. 영업무역 쪽으로 네, 클래식 올라가면 세 자리요. 괜찮을 영업무역 것 같고. 올리고요. 네 영업무역 올리고 2자리 남았네요. 대형주가 안 좋다고 대형주.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SK 가지고. 이노베이션 SK 괜찮아요. 이노베이션 네. SK 그거 이노베이션 많이 들었기 클래식. 때문에 저 사람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한정기 사면 가실래요? 클래식이? 완전 좋아요. 한정기 한정기술 사면 안 해요? 클래식 편입. 가져도 돼요. 네. 영업무역 SK 이노베이션 한정기술을 한국전력도 있고 한정기술도 있고. 한번 같이 가죠 뭐. 방어도 성격으로 좀 형제끼리.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한번 가요. 한좀 빠진다면서. 1880 간다면서. 아 저는 증권주 원래 얘기하고 싶었는데 증권주 하나. 증권주 중에서는 메리츠 정도. 뭐 가져. 네. 하고 배고픈 것 왜냐면 같아서.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약간 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일단 저는 알아서 넣어주세요. 아예 그러면 말고. 이렇게 하죠. 메리츠 요금증권을 넣습니다. 그래요. 난 네. 찬성. 메리츠 요금증 넣고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삼성증권, 대우증권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요금증권을 가는 게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영업무역이랑 증권사 실적 괜찮아졌어요 많이. 지금. 네. SK 이노베이션 메리츠 종금증권이 S리그 클래식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럼 다 찬 건가요? 다 찼죠? 챌린지에 지금 영업무역하고 영업무역, 그 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메리츠 메리츠 종금증권. 세 자리, 세 네, 자리. 그렇네요. 챌린지에는 5자리가 비었어요. 5자리요? 네. 코리아 서키트, 한스바이오메드,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영업무역, 영업무역. 원익 IPS. 원익 IPS는 PSK. PSK로. 아, 네, PSK로 대체가 됐고요. 4자리가 비었는데 저희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니 그냥 코드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죠. 추가 안 하나요? 그대로 가도 네. 됩니다 이거. 네.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추가하죠. 네, 그럼 레버리지는 그래서 손절해도 되고. 이대로 갖고 가는 걸로 하고요. 4개 남았죠? 실제- 네, 4개 남았죠. 네, 4개 남았는데 들어갈 종목들. 아까 저 한스바이오메드 대신 저희 동국제약 넣어주신다면서요. 네, 동국제약 들어가고. 제약 들어가고 경동나비엔 들어갈까요? 겨울이니까. 근데 이건 좀 일단 무서운데. 인바디를 넣나요? 인바디 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골프존 들어가든지 차라리. 인바디 아니면 골프존. 2개 다 들어가도 좋고요. 할 거 없습니다. 아니 할거 많은데. 난 인바디는 잘. 네, 저도 아니 인바디- 좋은데 사실 이 구간에서 바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분명히 손절시키고 갈 저는 거. 인바디 지난주 한번 손절당해서 그럼 그거 골프존? 좀 약간 골프존도 제가 차트 잘 안 보는데 차트에 그렇게 좋으진 않아요. 골프존은 지금 뭐 차트로 뭐 접근 못하고 어떤 트렌디. 그래요. 우리 저기 뭐야. 저기 바이오 제약 쪽 그 헬스케어에 저기 뭐지? 네, 그 선도주자의 달인인 인바디 해줘요. 인바디 아니 사실 메디토스랑 비오스랑 실패한 게 별로 없잖아요. 뷰어스 바텍 뭐 지금 많은데 이번에 실패하겠죠. 인바디 가야 돼. 인바디 괜찮아. 인바디. 인바디도 챌린지로 편입이 됐고요. 한 자리 남았어요. 저희 한정기술 들어가야지. 한정기술 네. 들어가고 한 자리 더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난 삼봉 에스폼. 건자재 없네요. 삼봉의 스포. 네, 건자재 없어요. 네, 삼목의 스폰까지 해서 S리그 챌린지도 마무리가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웃겼다. 네, 클래식의 SK텔레콤 다음 쿠쿠전자가 빠지고 이 자리에 영원무역, SK 이노베이션, 메리츠 종금증권이 들어가고요. S리그 챌린지에는 네, 코리아 서키트, 한스바이오메드, 금호타이어, 아니야. 영원무역, 원익 IPS가 트렌드를 맞춰서 빠지고요. 갖고 왔는데. 네, 그 근데 자리에 수익률이 좋잖아요. PSK, 동국제약, 삼목 에스폼, 인바디, 한정기술이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교체가 됐고요. 남은 이번 주 한 주간 중요한 증시 일정 알려드릴게요. 남았네요. 아, 그럼요. 저희 나가면 따로 녹음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내일 수요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금통위가 있죠.
내일 한국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9월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장중에 9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베이, 넷플릭스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9월 광공업 생산, 9월 설비 가동률, 8월 총 자본 흐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구글, 샌디스크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GE와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이번 주 점들 중요하네요. 참고하시길 중요하네요. 바랍니다. 중요한데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 지수 때문에 종목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이번 지수 움직임 끝나면은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중요한 만큼 시기죠. 여러분들도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를 좀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막 끝내는